자, 저도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그 약간의 뭐 덜컥거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서 듣기를 바라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거는 이게 리액션이 없으면은 수업이라는 게 굉장히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리액션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 생각에는 마이크를 켤 수 있는 친구들은 마이크를 켜고 대답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에 그 여러분들한테 뭘 찾아가지고 해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뭐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은 채팅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채팅창을 켜는 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조금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예, 그럼 수업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교과서에 있는 렉처들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교과서는 그 뭘 사용하는지 알죠? 제가 갖고 있는데, 자, 책 파는 건 아니고요. 자, 요 책입니다. 거꾸로 보이네.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라는 책이고, 벤 스트리트만이랑 산제이 베너지 이 둘이 쓴 책이고요. 제가 이 6번 6th 에디션이라고 아마 그 올려놨을 거예요. 근데 이거가 이후에도 계속 에디션이 변경돼서 나왔는데, 왜 제가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권하냐 하면은, 잘 찾아보면 이걸 여러분들이 좀 그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영어책 아니어도 돼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책을 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단, 우리가 여기서 쓰는 모든 그 텀들, 그것들은 다 영어로 된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론이다, 홀이다 그러면은 일렉트론이 홀이라고 그러지, 그걸 전공이란 말을 안 쓸 거예요. 그런 말을 쓰는 게 별로 그렇게 다른 데랑 커뮤니케이션하고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쪽 분야는 해외 쪽이랑 얘기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그걸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일렉트로닉이 홀이고 그 용어는 그냥 영어를 다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버트해서 들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한국식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숙제를 갖다가 챕터가 끝날 때마다 내줄 텐데, 그 숙제가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줘야 돼요. 제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해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고, 제가 보통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내가 강의실에 들어올 때 조경을 갖고 나가요. 숙제를. 그 이후에는 절대로 안 받아요. 늦게 제출하는 것들은 절대로 안 받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자, 오늘 챕터 1에서는 이제 렉처 1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면은, 우리가 렉처 시작할 때마다, 챕터 시작할 때마다 무엇을 그 챕터에서 배우냐가 요 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are the different type of semiconductor? 세미컨덕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뭐 엘리멘탈 세미컨덕터니, 어떤 그 원소 단위로 봐서는 엘리멘탈 세미컨덕터,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종류들. What are applications of semiconductors? 어떤 응용 분야, 어떤 응용 분야를 갖다가 세미컨덕터가 어떤 응용 분야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how are semiconductors structured? 어떤 구조,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리스탈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반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 are semiconductor made? 그래서 반도체, 여기서는 반도체를 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란 머티리얼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반도체 머티리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은 이게 챕터 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챕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챕터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서 배울 거고, 이게 끝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연습 문제가 숙제로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마이컨덕터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마이컨덕터라고 말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쓰인다고 그랬죠. 하나는 세마이컨덕터 머티리얼을 얘기할 때도 세마이컨덕터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세마이컨덕터 디바이스를 얘기할 때도 세마이컨덕터라는 얘기로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마이컨덕터 머티리얼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 얘기를 했죠. 그 동영상에서 세마이컨덕터는 기본적으로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 전기 전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머티리얼을 하면은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물질,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 반대로 얘기하면 전기 저항이 굉장히 낮은 물질. 그렇다 이제 컨덕터 또는 메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 그러니까 무슨 SiO2라든지 유리라든지 아니면은 사람 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인슐레이터라고 그러죠. 인슐레이터. 부도체, 우리말로 하면 부도체. 컨덕터는 도체. 그러면 세마이컨덕터라는 건 무엇이냐? 세마이컨덕터는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메탈과 인슐레이터 사이다. 이 말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맞다고 그랬어요? 누가 좀 마이크를 켜고 좀 대답을 해줘야지 내가 이게 감이 올 텐데 이게 참 그러네. 몇 명이 마이크를 켜고 대답을 해도 돼요. 그렇게 좀 해주겠어요? 수업은 제가 얘기하지만 더 많이 참여를 하면 참여할수록 더 배워가는 게 많은 거니까 참여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항상 긍정적으로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많이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반도체라는 것은 컨덕티비티가 컨덕터와 인슐레이터 사이다. 이 말은 틀리다고 그랬죠. 그럼 세마이컨덕터라는 건 무엇이냐? 이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를 조절이 가능한 물질이라고 했어요. 조절이 가능하고 그 조절하는 것이 어느 정도를 조절이 가능하냐면은 그 컨덕티비티가 order of magnitude, 그러니까 뭐 1배, 2배, 3배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10배, 100배, 1000배 이 정도로 컨덕티비티가 변할 수 있는 물질을 갖다가 세마이컨덕터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걸 조절하느냐라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예시로 나왔어요. 옵티컬 엑스테이션. 우리가 세마이컨덕터 머티리얼에다가 어떤 세마이컨덕터 머티리얼 있으면 여기다가 빛을 비춘다. 빛을 비춘다. 그러면은 그 빛을 받고 세마이컨덕터 물질이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높아져요. 그리고 빛을 끈다.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낮아지고. 그런 빛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온도를 올리면은 이 세마이컨덕터 머티리얼의 컨덕티비티가 여기서는 실제로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메탈에서는 일반적인 세마이컨덕터에서는 이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온도에 따라서도 얘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임퓨리티 콘텐트라는 것은 이 세마이컨덕터에다가 무슨 물질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도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컨덕티비티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를 바꿔줄 수 있고 근데 이 바꿔지는 정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뭐 1배, 2배 정도 변한다가 아니고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그러니까 10의 2승짜리가 뭐 10의 5승이 된다. 이렇게 변하는 것 같다가 변한다. 그러니까 그 일렉트릭 컨덕티비티가 변하는 세마이컨덕터 머티리얼이다라고 그러는 거죠. 한 배, 두 배 변하는 거 정도는 일반적인 메탈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자, 세미컨덕터의 데피니션이 뭐냐? Semiconductors are solid materials whose conductivity or its ability to carry current can be controlled precisely. 굉장히 정밀하게 컨트롤돼야 되고, and changed over several orders of magnitude. 조절이 굉장히 정밀하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야 되고, 그 조절하는 정도가 several orders of magnitude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미컨덕터라는 물질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these materials have an energy band gap which allows the semiconductor to emit and absorb light. 세미컨덕터 물질은 에너지 밴드 갭을 가져요. 실은 모든 대부분의 물질이 에너지 밴드 갭을 갖고 있어요.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건 나중에 챕터 2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우리가 일렉트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렉트론의 그 머티리얼이 갖고 있는 일렉트론의 에너지별로 일렉트론을 놓다 보면은 그 일렉트론이 머물 수 있는 곳과 머물 수 없는 곳이 생겨요. 머물 수 없는 곳은 이제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에너지 밴드 갭을 갖는 물질인데, 그 에너지 밴드 갭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적당해요. 적당해가지고 이 에너지 밴드 갭이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의 에너지 밴드 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컨덕티비티를 조절하는 거예요. 컨덕티비티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애들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 컨덕티비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뭐 남대문 시장, 서울의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가면은 지게꾼들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게꾼들이 있어요. 무슨 물건을 날라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물건을 날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컨덕티비티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우선 컨덕티비티가 크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은 당연히 더 많은 물건을 나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와 비례해요. 그 사람들의 숫자를 갖다가 캐리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carriers, number of carriers. 이거 일자 아니고 이거 화살표. number of carriers 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짐꾼들이 100명 있어요. 똑같은 100명이 있는데 이쪽 100명은 여러분들이 같은 굉장히 힘이 좋고 그런 20, 30대야. 그리고 저쪽 편에 있는 지게꾼들은 한 80명의 할아버지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게를 지고 나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빠르게 나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젊은 쪽 사람들이 빠르게 나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그걸 다 뭐라고 부르냐면 모빌리티라고 불러요. 캐리어 모빌리티라고 부르는데, 캐리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냐. 그래서 물론 모든 캐리어는 한 개의 짐을 싣고 나니까 한 개의 짐에 일렉트리컬 퀀티티를 갖다 곱하면은 요게 컨덕티비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덕티비티를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Q라는 것은 일렉트론 한 개의 일렉트리컬 퀀티티니까 1.9 곱하기 1.6 곱하기 10-19승 쿨롱.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이 정해져 있어요. 일렉트론 한 개의 일렉트릭 퀀티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컨덕티비티를 변하게 하려면은 뭐를 변하게 하냐면은 넘버 오브 캐리어를 변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캐리어 모빌리티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캐리어 모빌리티라는 건 사실은 변하는 폭이 뭐 2배, 3배 뭐 요 정도까지는 변할 수 있지만 이게 오더를 변하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더를 갖다 변하게 한다, 컨덕티비티를. 그럼 뭐를 갖다 변해야 되냐? 누가 좀 대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큰 리액션이 없으니까 참. 뭘 변하게 한다? 넘버로 캐리어요. 그렇지. 넘버 오브 캐리어를 변하게 좀 되는 거예요. 넘버 오브 캐리어를.
그래서 그 넘버 오브 캐리어를 변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빛을 준다, 아니면 온도를 올려준다, 뭐 도핑을 넣어준다, 이걸로 캐리어의 넘버를 올려가지고 컨덕티비티를 변하게 하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기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가지고 넘버 오브 캐리어의 숫자를 변하게 했었거든요. 그게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 재료과학 2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웠을 내용이에요. 재료과학 2 책이 좀 잘못 쓰여져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조금 좀. 근데 아무튼 거기서 이미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마이컨덕터에는 어떤 종류의 세마이컨덕터가 있느냐? 그거는 엘리멘탈 세마이컨덕터. 엘리멘탈 세마이컨덕터는 4족 머티리얼이에요. 4족. 그리고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는 3, 5족이라든지 아니 2, 6족이라든지 3, 5족 세마이컨덕터라든지 아니면 2, 6족 세마이컨덕터라든지 뭐 이런 세마이컨덕터들이 있어서 평균을 내면은 베일런스 일렉트론이 4개가 되는 그렇게 되는 물질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잠깐 보여줄게요. 자, 실리콘. 그 다음에 저머늄. 다 어디 있냐면은 실리콘, 저머늄 다 어디 있냐면은 바로 요 칸에 있죠. 요 칸에 실리콘, 저머늄. 우리는 옛날에 여기를 갖다가 여기가 1족, 2족, 3족, 4족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좀 다른 이름으로 배우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우리가 배운 식으로 하면 여기는 포스 칼럼, 네 번째 칼럼이고 여기에 실리콘과 저머늄이 있단 말이지. 지난 시간에 제가 보라고 한 동영상 있죠. 거기 보면은 왜 4개, 발 4개 가지 스마일리 나오잖아요. 그죠? 발 4개 가지 스마일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 그 발 4개가 바로 일렉트론 4개를 얘기하고 그것들이 겹치면은 최각이 8개의 일렉트론이 이렇게 되게 모든 일렉트론이 다 4개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8개를 원하잖아요. 이건 4개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절반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절반이. 자,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뒤에 그렇고 응? 어떻게 치나? 자, 우선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겼고요. 바이너리 세마이컨덕터,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호족, 3호족, 아니면 26족 같은 이런 세마이컨덕터를 얘기하는데 바이너리 세마이컨덕터는 2개의 어텀, 바이너리라는 게 둘이라는 얘기죠. 둘. 그러니까 2개의 어텀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세마이컨덕터래요. 갈륨 알사이드라든지 아니면 인디움 포스페이트,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것처럼 이 앞에 애들은 3족 출신이에요. 뒤에 애들은 5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3, 5 세마이컨덕터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3, 5만 있는 건 아니에요. 2, 6도 있어요. 이거는 주기율표 여러분들 보면은 어디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3, 5에서 갈륨족 있고 알센 있고 갈륨 있고 포스페이트 되고 갈륨 있고 안티모니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알루미늄 맞아.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알루미늄 알사이드, 알루미늄 안티모니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인디움도 인디움 포스페이트, 인디움 알사이드, 인디움 안티모니 뭐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개가 스토키오메트리를 맞추면서 있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쓰지? 3-5 세미컨덕터라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요게 스토키오메트리를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3족이 0.5% 50%가 있고 포스페이트가 50%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대1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3-5뿐만 아니고 2-6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2-6도 돼서 뭐 여기서 뭐듯이 징크하고 징크 옥사이드, 징크 설페이드 아니면 징크 셀레나이드 같은 그런 것들도 얘네들도 반도체들이에요. 세미컨덕터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미컨덕터는 기본적으로 컨덕티비티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아니면 뭐 카파 옥사이드 같은 것도 세미컨덕터를 쓰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종류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2족 여기가 6족 그래서 2-6라고 그런단 말이죠. 주로 옥사이드, 설페이드 아니면 셀레나이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저 LG TV를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OLED TV죠. OLED TV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러니까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를 사용해서 쓰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IGGO라는 아주 특이한 물질을 쓰고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2-6도 마찬가지로 5대5가 돼야 됩니다. 5대5가 돼야지 되는 거고 바이너리 세미컨덕터, 터너리 세미컨덕터라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3-5만이 온다면 이쪽에 앞에 있는 것이 이제 3, 뒤에 있는 것이 5인데 얘와 얘의 총량이 1대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X면 알루미늄 1-X, 알사이드 1 그래가지고 얘가 합쳐서 1이고 얘가 합쳐서 1이 돼서 1대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터너리 세미컨덕터고, 쿼터너리 세미컨덕터는 마찬가지로 뭐 3족이 2개, 뭐 5족이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족이 3개, 5족이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3족과 5족의 스토이키오메트리는 1대 1-to-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쿼터너리 세미컨덕터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엘리멘탈 세미컨덕터,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이런 종류가 있고, 엘리멘탈 세미컨덕터, 실리콘, 저머늄 이런 우리가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안 됐는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카본을 이용한 것들, 그래핀이라든지 아니면 카본 나노튜브 이런 것도 4족이다 보니까 세미컨덕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계속 얘기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1에서 보여줬던 그 다리 4개 달린 그 녀석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줄게요. 자, 요 동영상을 보라고 그랬었죠? 이게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The invention of transistors revolutionized human civilization like no other technology.
smartphone has a processor, and this processor holds about 2 billion transistors. What do these incredibly tiny devices do? How do they work? Transistors can act like a switch with no moving parts. 요거가 아니고 A weak signal. In fact, amplification is the basic function of a transistor. Each silicon atoms. Silicon has 이걸 2 보여주려고요? electrons in its valence shell. Let's replace this silicon atom with a 4-handed smiley. Each hand holds 1 electron. Each one of these electrons goes for sharing with a neighboring silicon atom. This is known as a covalent bond. Currently, the electrons are in their valence band. 우측에 나오는 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Electricity, the electrons have to absorb some energy and become free electrons. Thus, the pure silicon will have a low electrical conductivity. 꽉 차 있으면은 컨덕티비티가 낮은 거예요. To improve the conductivity of semiconductors. 근데 우리가 어떤 다른 물질을 집어넣으면은 Phosphorus with 5 valence electrons. 한 개가 더 많은 놈이 One 나오고 electron will be free to move in the system. This is known as N-type doping. 움직일 수 있는 프리 일렉트론이 On 한 개 the other 생기는 hand, 것이고 if you inject boron with 3 valence electrons, there will be a vacant position for an electron. This vacant position is known as a hole, and a neighboring electron can fill this hole at any time. This electron movement is visualized as holes moving in opposite direction. We call this p-type doping. If you dope a silicon wafer in the following manner, a transistor is born. 자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But if you really 보면은 want to 되는 거예요. understand how a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자, 질문이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미컨덕터들을 갖다 주로 어디다가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미컨덕터는 실리콘 세미컨덕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면 돼요. 우리가 IC라고 그러죠. IC.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란 말인데 그런 어떤 트랜지스터를 갖다 굉장히 많이 모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끔 하는 걸 갖다가 IC라고 불러요. IC인데 컴퓨터를 들여다보면 컴퓨터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CPU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좀 이 안에다가 모아놨었는데 바로 찾기가 어렵네요. 찾아놨어야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뭐 마우스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열어보면 그 안에 보면은 컴퓨터 칩들이 있죠. 칩들이 들어있죠. 그런 칩들을 갖다가 IC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주로들 다 실리콘을 가지고 만들어요. 카, 라디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실리콘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한 95% 이상 정도 되는 모든 세미컨덕터를 다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를 사용하는데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건 갈륨 알사이드, 인디움 포스페이트,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을 왜 사용하냐면 주로 빛과 관련된 일들을 해요. 얘는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얘네들의 둘이 실리콘과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는 약간 일렉트로닉 에너지 밴드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일렉트론 에너지 밴드가 다르게 생겨가지고 인다이렉트 밴드 갭을 가졌고 얘는 다이렉트 밴드 갭을 가져서 다이렉트 밴드 갭을 가진 애들은 에너지를 받고 주고를 빛을 가지고 있어요. 포톤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때문에 빛을 방출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빛과 관련된 것을 할 때는 이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 갈륨 아르세나이드, 옵티컬 커뮤니케이션 인 오피스. 그러니까 우리 광통신들 집에 보면은 광랜이 들어왔다 막 이런 거 있죠. 뭔가 들어갈 때 이 빛을 갖다가 광랜이라는 것은 옵티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빛을 한쪽에서 그러니까 전기적인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쏴주면은 그걸 여기서 받아가지고 리시브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알아듣고 여기서 다시 전기적 신호를 바꿔주는 장치.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이렇게 할 때 빛을 내고 빛을 받고 하는 것들 갖다가 이런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옵티컬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리고 셀룰라 폰의 서킷에서 어떤 RF라든지 이렇게 빠르게 동작해야 하는 그런 동작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안테나라든지 이런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쓰는 것이고 있는 포스페이트도 마찬가지로 light sources and detectors for optical communication 마찬가지로 옵티컬 커뮤니케이션에서 라이트를 쏴주는 쪽 디텍터, 라이트를 받는 쪽 그러니까 파이버 옵틱 광통신을 할 때 인디움 포스페이트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굉장히 유명한 거는 나카무라 슈지라는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그 노벨상을 받은 건 왜 받았냐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 빛을 갖다가 내는 게 이제 우리가 세 개의 색이 필요하잖아요. RGB가 필요하죠. 레드, 그린, 블루. 이 RGB 세 개 갖고 모든 종류의 색깔의 빛을 갖다 다 만들 수가 있는데 레드하고 그린은 어느 정도 만들기 쉬웠는데 블루가 만들기 어렵답니다. 블루가 그 다이오드를 통해 가지고 포토 다이오드를 통해 만들기 어려운데 그게 그 빛의 그 파장인데 결국은 레드랑 그린이랑 블루는 이게 파장인데 이 파장이 뭐와 관련되냐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에너지 밴드 갭하고 관련돼요. 에너지 밴드 갭과 관련돼서 그 에너지 밴드 갭에 코레스폰딩한 웨이브랭스의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웨이브랭스의 빛이 블루에서는 굉장히 나오기 어렵는데 그걸 갖다가 나오게 만든 머티리얼이 갈륨 나이트라이드고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갖다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게 한 게 이제 나카무라 슈지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블루 라이트 for visible display 우리가 보는 뭐 신호등도 보면은 이제 파란색 나오는 것들 그것들은 이제 그 블루 다이오드를 넣어가지고 만든 것이고 또 그 LED들로 이제 모든 빛을 가능하게 한 게 이제 블루가 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것이고 하이 레졸루션 프린팅이나 아니면 하이 템퍼러처 서킷 뭐 아니면은 뭐 파워 디바이스 같은 것들 굉장히 고전압을 사용해 가지고 사용할 때 이 서킷이 고전압이 갑자기 들어올 때 이 서킷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때 얘가 버텨주는 것들 같은 게 파워 디바이스 전력 소재라고 부르는 건데 전기를 통하게 하고 끊어주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할 때 갈륨 나이트라이드 에너지 밴드 갭이 좀 있기 때문에 걔를 갖다 사용해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런 빛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와이드 밴드 갭과 관련된 것들 이런 걸로 할 때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를 딱 사용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세미컨덕터가 어떤 크리스탈 구조를 가졌냐라는 얘기를 할 것인데 이 어떤 세미컨덕터 어떤 구조를 가졌냐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학 시간에 그리고 재료과학 시간에 크리스탈 레티스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크리스탈 레티스라는 것은 각 어텀들이 이 솔리드 내에서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갖다가 말해주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모든 재료들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선은 perfect crystalline 완벽하게 원하는 위치에 딱딱딱딱 있어가지고 롱레인지에 어레인지먼트가 있는 그런 머티리얼을 갖다가 크리스탈라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모르포스라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는 아무데나 이 어텀이 있고 싶은 아무데나에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데나 존재해가지고 그냥 있는 물질을 아모르포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유리죠. 글래스. SiO2라는 것이 반드시
아몰포스 아니에요. SiO2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리스탈라인 상도 있어요. 크리스탈라인 상이 뭐죠? 자, 뭐라고 했는지 빨리 맞힌 사람한테 가점을 줄게. 그럼 이렇게 합시다. SiO2의 크리스탈라인 상을 뭐라고 부르죠? 누군지 대답을 빨리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가점을 주도록 할게요.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건 아니죠? 실리콘 옥사이드의 크리스탈라인 상. 아무도 대답 안 해?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탈라인, 그러니까 SiO2, 실리콘 옥사이드가 결정상으로 존재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는지. 실리카? 아니지. 실리카는 SiO2, 일반적인 SiO2를 그냥 실리카라고 부르는 거고,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석영. 쿼츠라고 그러죠. 쿼츠. 자, 쿼츠. 자, 조교가 대답할 필요 없는데. 오케이. 김승희 학생, 오케이. 나중에 가점을 줄게요. 이렇게. 자, 이런 퀴즈를 자주 내야겠네. 이런 퀴즈를 자주 내야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가지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수정이지, 수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컬치. 석영도 컬치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크리스탈라인으로 존재하기는 사실은 자연계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죠. 자연계에서는 이런 크리스탈라인으로 배치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지. 그 시간 키네틱의 문제가 있는 거지. 키네틱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떤 키네틱의 문제로 이런 아몰포스나 아니면 이런 폴리크리스탈라인으로 존재하게 된단 말이죠. 폴리크리스탈라인이라는 것은 숏 레인지로 보면은 굉장히 숏 레인지로 보면은 크리스탈라인 상이지만 그것의 결정 방향이 롱 레인지로 보면은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숏 레인지가 일로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다른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갖다가 폴리크리스탈라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숏 레인지의 싱글 크리스탈을 뭐라고 불러요? 이것도 맞히면 가점을 줄게. 요런 모양 하나하나를 뭐라 부르죠? 결정립. 오케이. 맞아. 결정립 그레인이라고 그러죠. 그레인. 가장 먼저 맞춘 사람 이제 그만. 가장 먼저 맞춘 사람이 김하늘 학생. 자, 그레인이 존재하고 그렇지. 그레인 존재하고 그 그레인의 두 개가 마주치는 부분을 그레인 바운드리라고 그러지. 그레인 바운드리. 자, 그레인 바운드리라고 그러고 이 그레인과 그레인 바운드리 존재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광학적이나 전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성격이 싱글 크리스탈하고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모든 많은 물질들은 이렇게 폴리크리스탈라인의 구조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아모포스 이게 이제 어떤 아모포스로 될 수 있는 애들은 또 특별한 다른 애들이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싱글 크리스탈라인으로 이렇게 존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수의 어떤 보석들, 귀금속들이 이제 결정상으로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이제 카본, 그러니까 이제 탄소들로 구성된 결정상을 갖다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것이고,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그것이 이제 결정상으로 되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싱글 크리스탈로 되어 있으면은 자, 이것도 문제.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싱글 크리스탈. 보석 이름 중에 하나. 가점을 줄게, 이것도 빨리. Al2O3가 결정사이다. 크리스탈라인이다. 싱글 크리스탈라인이다. 오케이. 스톱. 안우진 학생 계속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어. 은은 금속이지 메탈이지. 이게 결정사이 아니고. 사파이어지, 사파이어. 박민규 학생이 말고 사파이어의 특정한 데에 도폰트가 들어간 걸 루비라고 부르는 거지. 붉은색을 날 수 있게끔. 루비도 마찬가지로 결정사는 맞지만 그거는 이제 도핑이 되는 것이고 사파이어가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12 160875 박민규. 오케이. 가점 줄게.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크리스탈 라인으로 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굉장히 이 일정한 자리에 그 어텀이 위치해야 되고 그런 일정한 자리들에 위치한 그것들을 갖다 뭐라 부르냐면은 레티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레티스. 피리오딕 어레인지먼트 오브 어텀스 있는 크리스탈 내에서 이렇게 피리오딕 어레인지먼트가 어떻게 있는지 그것이 이제 레티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어텀이 여기 있다 이렇게 뭐 정사각형 형태로 있어야 된다. 이것들을 레티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요것들은 결국은 요 네모난 사각형을 계속 복사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복사한 것과 똑같으니까 요 네모난 사각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요 최소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닛 셀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닛 셀. 그러니까 the volume 이게 이제 2차원적이지만 사실은 3차원적인 걸 표현한 거고 contained in a lattice represent the entire lattice. 그 가장 작은 단위로서 전체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유닛 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결정학 시간에 14 브라바이스 레티스라는 걸 배웠죠. 14 브라바이스 레티스라는 걸 배웠는데 이제 브라바이스 레티스 스펠링이 자신 없어? 찾아봐요. 그 중에서 이제 큐빅들을 보면 큐빅은 세 가지 종류 큐빅이 나오죠. 심플 큐빅, 바디 센터드 큐빅, 그다음에 페이스 센터드 큐빅 세 가지 종류가 나온다. 물론 여기 이제 변종들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이걸로 이제 모든 다른 머티리얼들을 다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4 브라바이트 레티스가 이제 있는 것인데 심플 큐빅은 이게 아까 단순하게 이렇게 네 개가 각각 정사분면체 정팔면체의 꼭지점에 존재하는 것들 어텀들이 그리고 한 변의 길이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이것을 A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격자상수. 우리말로 영어로 하면은 레티스 컨스탄트라고 그러죠. 자, 전수민 학생 이거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점을 주기는 이것도 가점을 주는 걸로 하죠 뭐. 네. 17 47 87 전수민. 오케이. 자, 레티스 컨스탄트라고 부르는 것이고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는 것은 요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한 놈이 들어가 있는 거, 센터에 하나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페이스 센터드 큐빅은 이렇게 각 면 페이스에 하나씩 또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런 큐빅을 갖다가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우리가 반도체가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를 갖다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우선은 이 결정학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면과 꼭지점들을 갖다가
표시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텐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결정학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다 배운 거 다시 복습하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결정학 다시 찾아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요. 이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밀러 인덱스라고 그러죠. 밀러 인덱스. 자, 밀러 인덱스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밀러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자, 요런 괄호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런 괄호를 쓰기도 하고 요런 괄호를 쓰기도 하고 요런 괄호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자, 각각각이 다르게 쓰는 거 보면 뭐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 이놈 자, 이놈은 뭘 얘기하냐면 얘는 디렉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렉션. 자, 디렉션을 얘기하고 자, 여기서 보면 나올 텐데 자, 111이다. 111이다. 그러면은 요 코디네이션 상에서 x로 단위 벡터 a만큼 한 거, y로 단위 벡터만큼 b만큼 한 거, c 방향으로 단위 벡터 c만큼 한 거, 그것들을 갖다가 지나는 선. 그러니까 요 하나 값만큼의 뭐 a만큼 가서 b만큼 가서 그리고 c만큼 가서 요 위치죠. 요것과 원점을 갖다가 이렇게 있는 것을 갖다가 원 디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원 디렉션. 이 코디네이션이 큐빅일 경우에는 XYZ가 전부 다 직각 방향으로 만나겠지만 뭐 모노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경우에는 이게 90도로 만나질 않죠. 아니 모노클리닉 90도인가? 네. 올스구나. 올스롬빅. 올스롬빅은 이게 90도가 아니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큐빅이다. 큐빅이면은 A와 B와 C라는 벡터가 다 똑같죠. 그렇지만 이게 테트라고널이다. 그러면 A와 B는 같지만 C 벡터의 길이가 다르죠. 이건 90도는 다 만나지만 이게 코디네이션은 이 결정상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이 90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얘가 큐빅이다 그러면은 원 디렉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와 같냐면은 마이너스 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걸 갖다가 1만큼 C 방향으로 내려가지고 요 지점을 지나는 요것과도 방향이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결국. 왜냐면 큐빅은 그 방향에는 X나 Y나 Z 방향으로 다 똑같은 이퀴벌런트하다는 거죠. 이퀴벌런트 방향이기 때문에 1이나 1 바이바 1이나 다 같단 말이지. 결국은 이 방향은 또 어떤 방향이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 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향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앞으로 나온 놈도 똑같을 것이고 저 뒤쪽으로 간 놈, 그러니까 네 방향에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간 놈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x 방향으로 1만큼 갖고 y 방향으로 1만큼 갖고 z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바를 붙여주는 거죠. 원 바랑 갖다 쓰는 것이고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쪽은 저 뒤쪽으로 갔다고 치면 이 방향은 저 뒤쪽으로 간 걸로 치면 얘는 그러니까 x 방향으로는 x 방향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간 거니까 x 방향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간 거니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결국 같은 디렉션이고 이런 식으로 원과 같은 디렉션이 총 몇 개가 나올 것 같아요? 다시 퀴즈. 자, 원과 동일한 큐빅에서는 원과 같은 디렉션이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8개. 김철희 학생. 맞습니다. 자, 8개가 나온단 말이지. 요 8개를 전부 다 묶은 것을 바로 요런 요 괄호를 쓴 거죠. 그것이 바로 이퀴벌런트 디렉션이라는 거야. 이퀴벌런트 디렉션. 그렇기 때문에 이퀴벌런트 디렉션을 아이고 잘못 괄호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놈. 괄호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놈. 쏘리.
자, 괄호가 아니고 이렇게. 자, 격자로 되어 있는 놈. 브라켓이라고 하나? 뭐, 이걸 갖다가, 이퀴벌런트 디렉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해서, 1, 1, 1이다. 이렇게 하면은, 큐빅상에서는 1, 1, 1 뿐만이 아니고, 1, 1, 1바, 1, 1바 1, 그 다음에 1바 1, 1, 그리고 뭐였나? 1바 1, 그 다음에 1바 1, 1바, 그 다음에 1, 1바 1바, 하나가 없네. 어디지? 원바 이렇게 8개를 갖다가 다 대표하는 것. 갖다가 이런 브라켓에 보는 것이고, 자, 플레인 요 나머지 두 개, 요 괄호와 요 그룹을 얘기하는 요것은 플레인을 얘기하는 건데, 면을 얘기하는 건데, 면을 갖다가 어떻게 표시하느냐? 면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는, 자,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인이 x와 y와 z와 어디서 인터셉트를 하는지를 잡는 거예요. 인터셉트 하는 지점. 자, 인터셉트 x축과는 여기서 인터셉트 되고, y축과는 여기서 인터셉트 되고, z와는 여기서 인터셉트 됐어요. 요 인터셉트 하는 지점이 요 단위 벡터가 두 개인 지점, y와 인터셉트 한 지점이 단위 벡터 b가 하나, 둘, 셋, 넷인 지점, z 방향으로 인터셉트 한 지점이 c 벡터의 하나인 지점, 요거죠. 그러니까 인터셉트는 2a, 4b, 1c가 된단 말이죠. 요거에 리시프로컬,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리시프로컬, 역수를 취하면은 2분의 1, 4분의 1, 1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곱하기 4를 해주면은 2와 4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 4, 1 플레인이 되는 거죠. 2, 4, 1 플레인이. 2, 4, 1 플레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플레인을 표시하는 법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냈겠어요. 또. 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면이 x, y와 평행하고 z와만 만나. z와 벡터 원, 그러니까 벡터 단위 벡터 하나인 지점만을 지나는 이 평면을 뭐라고 불러? 그렇지. 001 플레인. 001 플레인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표동규 학생. 오케이. 자, 평면 001 플레인이라고 부르고, 자, 안 만나니까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를 뒤집으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1, 0, 0이 되니까 1, 0, 0 플레인이 되는, 아니, 0, 0, 1 플레인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큐빅이라면은 만약에 이게 001 플레인이라면은 001 플레인과 큐빅 X와 Y와 Z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퀴벌런트하기 때문에 001 플레인은 010 플레인 Y와 만나는 010 플레인과 똑같고 100 플레인과도 똑같아요. X와만 만나는 100 플레인과도 똑같고 또 마이너스로 만나는 뭐 00 원바 플레인도 같고 0 원바 0 플레인도 같고 원바 00 플레인도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다 같은 이퀴벌런트 플레인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죠. 자,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바라는 거 위에다가 바라는 걸 붙이는 것들은 네거티브 넘버는 바를 붙이는 거고 바를 갖다가 넘버를 붙이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디렉션과 플레인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자, 밀러 인덱스를 갖다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배웠는데, 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고, 자,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세마이컨덕터가 우리가 이걸 왜 했냐면은 세마이컨덕터가 어떤 구조인 것인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 가지고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미컨덕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갖다가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 레티스예요. 다이아몬드 레티스. 자, 이게 실리콘, 저머늄 하는 엘리멘탈 세미컨덕터는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는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닥터들이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를 가졌는데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 단지 이제 놓인 놈이 한 가지 물질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징크 블렌드는 두 가지 물질이기 때문에 왔는데, 기본적으로 FCC 레티스예요. FCC 레티스인데 FCC 레티스가 두 개가 이게 FCC 레티스면 겹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겹쳐 있다고 생각하면 두 개가 겹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그냥 정상적인 FCC라고 생각하면 되고, 하나는 원점이 4분의 1만큼 시프트된 원점을 가진 FCC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잘 안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인데,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에 요걸 갖다가 요 녹색을 갖다가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면은 다이아몬드 스트럭처예요. 자, 요 파란색은 FCC의 구조를 가졌죠. 요 파란색은 FCC의 구조를 가졌고, 요 녹색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잘 봐봐요. 녹색이, 자, 이걸 원점으로 생각하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되는 지점에 들어가 있죠. 4분의 1, 4분의 1 되는 4분의 1 되는 지점. 자, 그러고 조 밑에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지점이라고 봅시다. 여기가 원점이고, 그러면은 얘는 어디 있냐면은 4분의 3, 4분의 1, 4분의 3 지점에 들어가 있죠. 4분의 3, 4분의 1, 4분의 3 지점에 여기 들어가 있어. 그죠? 그리고 얘는 건너편에 보이는 이 녹색은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지점에 들어가 있고, 얘는 4분의 3, 4분의 3, 4분의 1 지점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 자, 파란색은 FCC 확실하죠? 근데 이게 옆에 유닛셀을 생각해봐요. 옆에 유닛셀을 생각하면은 여기에 하나가 또 있을 거예요, 녹색이. 여기에 녹색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녹색이 있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얘가 FCC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죠, 얘가. 이 녹색도. 4분의 1만큼 시프트된 그런 녹색도 FCC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CC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2FCC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징크 블렌드라는 건 뭐냐? 징크 블렌드는 여기에 요 파란색에 3가족 3, 5 중에 3가 들어가 있고 요 녹색에 5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F 두 개가 둘 다 FCC 구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지점이 전부 다 같은 실리콘으로 전부 다 이루어졌으면 그게 바로 저기 되는 거지. 다이아몬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지점 되는 지점에는 4개, 다리 4개가 각각 4개의 다른 놈들하고 맞은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8분의 1, 그러니까 그래서 8개의 베일런스 일렉트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다이아몬드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의 FCC 구조가 결합되어 있다. 실리콘 저머늄은 으로 이루어지면 다이아몬드 레티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다이아몬드 레티스와 똑같지만 하나의 FCC는 원 타입 오브 어텀, 다른 FCC가 다른 타입 오브 어텀. 이렇게 되면은 징크 블렌드가 되는 것이고, 갈륨 알세나이드, 인중 포스페이트 같은 컴파운드 세미컨덕터가 바로 이런 종류다. 이런 거죠. 갈륨은 한 FCC, 알세닉이 또 다른 FCC. 이렇게 되면은 뭐 터널이다 그러면은 갈륨과 알루미늄이 한 FCC이고 알세닉이 다른 FCC이고 라고 되는 것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이렇게 떠드니까 1시간 15분을 떠드는 어려울 것 같고 내용 자체가 1시간 정도를 하면 아마 이 정도면은 한 수업 하나를 커버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까?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오늘 그러면은 수고들 많았습니다. 마이크 켜고 여기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도 되고.